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5대5 향의 7번째인데요. 이제 시카고에서 다시 숫상마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시카고에서 출발해 가지고 보이는 건데, 이건 호숫가, 시카고 호수 쪽을 보는 전경이고, 밑에 여기 보시면 우리 배에서, 여기가 시카고죠.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우선 출항 시간이 정해지면 그 2시간 전에 메인 엔진을 작동하고 각종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일단 출항을 하면 돌아오려면 아주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호수로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푸싱 모드로 운항을 했는데 풀링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게 공적인 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일주가 지났기 때문에 세탁을 했습니다. 세탁하느라고 취침 시간이 조금 줄었고요. 향에는 이제 48시간이 걸릴 건데, 수상바리에 가면 다시 바지선을, 우리가 나와 있는 동안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그 다른 바지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 어 콜타르, 그 뭐죠? 그 도로 포장을 하는 데 쓰는 그걸 파스타 파 파 파스타르란가요? 아무튼 그 타르를 넣은 탱커가 하나 있고, 아병코일을 싣는 바지선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병코일을 끌고 왔으니까 다음에 아병코일을 한 번 더 끌고 오고, 그다음에 탱커를 끌고 오고, 이렇게 3번씩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를 했어요. 기침이 심해지더라고요. 뭐 그래서 2등 기관사가 "코로나 테스트 키트가 있으니까 해 봐라."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이 코로나 테스트 키트를 수포에서 무료로 준다고 그러네요. 근데 배 안에 있어서 그걸 해 봤습니다. 다행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이죠. 한 줄이 음성이라고 합니다. 양성이 뭔진 모르겠는데 2줄일 가능성이 있겠죠. 검사 요령은 간단합니다. 일단 시약을 혼합하고 면병을 조립해 가지고 그 면병으로 코에 넣어서 점막 세포를 추출하고 15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뭐 백신을 제가 다 맞았기 때문에 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너가 70 대인데 뭐 자기도 걸렸는데 "감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런 것보다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쪼끔 다르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승선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습니다. 기관장이 코로나 걸렸대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1 명은 하선하고 기관장은 그냥 마스크 쓰면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캐나다 어 정부에서 보내준 이메일을 보니까 승선 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검사하고 "욕실을 분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하는 건 체온 검사밖에 안 했습니다. 체온 검사는 그냥 그 레이저 건처럼 그냥 이렇게 쏘면 검사하는 건데, 좀 안전에는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트레이닝도 하지 않았고,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도 여기 정부 공고안이 있는데, 뭐 물론 뭐 정부 공고안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혹은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그걸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더 많이 알거나 더 많은 경험을 할 리는 별로 없죠. 어쨌든 선장이 어 배를 타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뭐 응급처치부터 해 가지고 불이 나면 불도 꺼야 되고, 운항은 기본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방수보다 불을 더 잘 끄거나 간호사보다 더 의료 쪽을 더 잘 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선원들이 하선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제가 탔을 때 같이 1주일 동안 근무했던 1등 향해사,
그리고 2등 기관사 저한테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추천을 했던, 그리고 선원 둘, 뭐 거의 뭐 반이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돌아오면서 다시 충돌 항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는 고장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배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견인한 배거든요. 나머지 뭐 범선, 어선, 동력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타나면 비켜 줘야 되는데 안 비키는 그런 배도 있더라고요.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잘 안 비키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물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지만 제 기억력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5 마일 이내면 그냥 기다려야 되고요. 3 마일 이내까지 그 충돌 항로를 그대로 지속하는 경우는 경적, 우리도 뭐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경적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마일 이내까지 가면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 배가 우리를 못 봤거나, 못 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못 볼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자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뭐 죽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법이 그렇다고 그대로 가다가 부딪히면 뭐 부딪힌 사람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1 마일 이내로 가면 무조건 항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윈치 조작하는 것도 배웠어요. 간단합니다. 전원 켜고 클러치 넣고 브레이크 풀고 그다음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동 켜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풀고 그다음에 인제 악셀을 밟으면 되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윈치 어 화면입니다. 제가 윈치 조작은 안 해요. 이건 선장이 할 일이죠. 왜냐하면 윈치 조작할 때쯤 되면은 모든 선원은 밖에서 데크에서 일을 하고 선장만 이 브릿지에 남아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435 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좀 더 많은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